서울특사경은 지난 200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에 처음으로 출범을 해서 올해로 벌써 10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일반 사법경찰이 처리하기 어려운 전문적 업무에 대해서 독자적인 수사 등의 경찰 활동을 사실상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죠. 안승대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과 성과를 진단해 주실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신영기 교수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특사경이라고 제가 이렇게 줄여서 말했는데 특별사법경찰 전반적인 어떤 이 역할 이런 것들 다 잘 모르시거든요. 일단은 특별사법경찰이 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반 사법 경찰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제복 입은 경찰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특별 사법 경찰이라고 하면은 일반 사법 경찰이 이제 모든 범죄, 형사범을 위주로 한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특별 사법 경찰은 이게 특별한 어떤 그 기능에 대한 어떤 사법권이 부여된 경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형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그 직무 범위 그리고 누가 이걸 해야 될지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민생사법경찰이라고 요즘에 부르잖아요. 네.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생과 관련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뭐 대부업이라든지 다단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특별사법경찰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어떤 행정적인 기능과 많이 밀접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또 전문적인 또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법경찰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특별사법경찰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민생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름을 민생사법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법적인 용어는 특별사법경찰이 맞군요. 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은 서울시에서 특별히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붙인 그런 이름 같아요. 그런데 일반 경찰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탁 찍어서 교수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이제 일반 사법경찰은 국가경찰로 전국에 17개 지방경찰청이 있고 또 그 산하에 254개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 경찰서의 수사과, 여기가 이제 수사과, 형사과, 이쪽이 이제 우리 일반 사법경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별사법경찰은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8개의 그 장관, 부처 산하에 통일부, 외무부, 교육부를 제외한 나머지 15개의 부처 산하에 이제 이 특별사법경찰이 지명이 돼 있고요. 17개 광역시도에도 지정이 돼 있고 226개 기초자치단체에도 특별사법경찰이 이렇게 지명이 돼서 있는데 공통점은 양자가 다 검사의 지휘 감독하에 형사소송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고요. 그렇죠. 그 차이점은 직무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법경찰은 전국을 단위로 이렇게 수사를 펼치는데 특별사법경찰은 사항적, 지역적에 한정이 돼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 직무 범위 제한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좀 더 전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인 행정과 연관져서 좀 더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일반 사법경찰은 생활안전, 수사, 경비 이런 위주고요.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위생, 건축, 산림 이런 철도, 분야, 이런 부분, 철도, 선박이라든가 항공. 아니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특별사법경찰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10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서부터 역사가 있다면서요? 우리 특별사법경찰은 벌써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있었고요. 1956년도에 형사소송법 197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 특별사법경찰이 시행이 돼서 벌써 6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956년에 처음 도입이 됐어요. 야,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이 꽤 많겠어요? 예, 특별사법경찰이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벌써 이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지명이 돼 있는데 2016년에 18,600여 명, 그리고 2017년에는 19,400여 명, 예. 2018년 현재는 약 2만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특별사법경찰이 많이 지명돼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부처의 특별사법경찰 위주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서울시가 지자체에서 최초로 이렇게 하면서 지자체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2만여 명의 이런 사람들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를 하게 됐군요. 아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요. 행정기관 산하의 전문 수사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랑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본다면 어떤 점이 갖고 차이가 있을지 뭐 좀 궁금한데, 일단은 뭐 우리 TV 드라마에서 봤지만 이 마약 수사국 뭐 아예 드라마로 또 만들어져가지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데가 보니까 특별사법경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반 경찰이 아닌 그런 경찰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그걸 드라마로 보다 보니까 그냥 경찰 얘기구나. 근데 뭘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랬었는데, 아,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미국의 이제 자치경찰제에서는 도시경찰이다 뭐 이래서 이제 일반 생활안전이나 수사 경비 뭐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 특별사법경찰이 생겨난 것이 일반 사법경찰이 이거를 빨리 인지를 할 수가 없는 특수 영역들이기 때문에 네.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 영역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네. 이 범죄 적발도 아주 가장 빨리 할 수 있어서 네. 이런 게 이제 생겨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고요. 미국에는 우리 식품의약청, 뭐 범죄수사국, 이민단속이라든가 뭐 공원경찰, 의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네. 이제 특별사법경찰로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영국도 국세청이나 보건, 뭐 철도, 원자력 예. 이런 위주, 독일도 관세 분야냐, 산림, 사냥, 예. 뭐 이런 낚시, 뭐 이런 특수 분야들을 이제 이렇게 특별사법경찰이 맡고 있고요. 프랑스도 산림이나 세무, 채신, 뭐 철도 이런 영역들, 근로감독, 증권 등등. 일본도 교도소직이나 산림, 또 수렵 뭐 이런 쪽에. 그다음에 한국도 이렇게 15개 중앙부처와 10개 광역시도 226개 기초자치단체 주로 이제 공무원, 행정공무원한테 이 특별사법경찰을 지명해서 관련 분야의 행정법 위반자, 즉 행정범들을 신속하게 단속하는 이런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진국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약간씩 어떤 신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예. 예. 뭐 이분들 외국에도 역시 공무원들한테 지명을 한 것이고요. 우리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한테 예. 관련 분야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서 아하. 그 직무에서 범법 행위를 신속하게 잡아내서 처벌하는. 그래서 이제 검사 밑에 일반 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둘이 이렇게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아하. 수사 권한은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의 또 행정과 밀접한 그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나라에서 다 이렇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2008년에 도입이 돼서 10년째 맞았단 말이에요. 선진국에서 나름대로 그 효과가 있고 또 굉장히 성과가 높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자체까지 넓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특별사법경찰을 특히나 지자체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 뭐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 처음 도입할 때는 그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자치구 인력 위주로 사실 구성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25개 이렇게 자치구별로 사실 운영을 했었는데 쭉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그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 수사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2016년 2월 달에 국 단위로 민생사법경찰단을 이제 조직을 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 생활 안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자치구에 특별사법경찰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치구 경찰들을 파견받아서 어. 근무도 구별로 사실은 했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일선생활 현장에서 이제 모든 민생 범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예. 당초에는 그게 더 이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운영하다 보니까 모여서 하는 것이 이제 업무에 대한 노하우도 이제 공유를 하고 예. 뭐 수사에 대한 역량 문제라든지 예. 이렇게 같이 합쳐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다. 그래서 실명에 도움이 그게 된다. 2015년에 조직이 개천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그러면 그 내부 조직하고 또 뭐 어떻게 이제 뭐 구성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밝혀 보시죠. 우리 단장님께서 이 예. 그래프 나오면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현재로서는 두 개 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가 두 개과요? 예. 예. 단 내에 이제 9개 팀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기 보기에는 영역은 되게 많은데 예. 팀은 9개군요. 예. 예. 이게 표가 좀 그런데요. 예. 뭐 분야든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저게 팀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팀은 분야면- 크게 두 팀이 예.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민생 수사 1반하고 2반 이렇게 예. 나눠져 있고요. 예. 전체 총 이제 9개 팀으로 좀 구성이 예, 되어 예. 있습니다. 저기 있는 분야들이 묶여져서 좀 묶여 있군요. 예, 유사한 분야들이 묶여 있어서 네.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저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네. 이제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팀을 별도의 TF로 올 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고 뭐 네. 그러는 거죠. 뭐 예. 예를 들어서 주소도 주민등록도 이렇게 막 이렇게 위장 전입해놓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라든지 예. 뭐 불법 전매를 한다든지 청약 통장을 불법 전매한다든지 아, 분양권도 이제 불법으로 예. 거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원래 1일부터 예. 저희들이 별도 TF를 이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성과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면 10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그래프와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뭐 저희 분야별로 비중은 식품 위생이 아무래도 압도적이네요. 제일 예. 많습니다. 예. 이제 특히 식품 위생 분야는 구에서 고발해 오는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뭐 그 중에서 상표라든지 뭐 청소년 보호 문제, 예. 그리고 이제 공중 위생 개발 제한 구역, 이제 원산지 표시, 환경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이고, 저희 지금 너무 작은 글씨로 써져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단속 건수가 2008년부터 17년까지 1,500여 건이 예. 그 중에 한 10년간 이제 10,000건 넘게끔 입건을 하고 단속을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단속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입건을 했다. 입건을 했다. 수사를 했다. 예, 수사를 했다. 예,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중에 이제 구속도 한 30명 정도를 구성을 예. 시켜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시민 안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민생사법경찰이라고 하는 이름을 귀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들었던 게 지난해 2월이었죠. 지난 2월이었나요? 1338% 고금리. 네. 이거를 행하던 대법체를 적발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적발하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지를 한다든지 첩보를 입수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에 이런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불법 이제 대부에 관한 광고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뭐 도시 미관이 나빠지는 뭐 그건 둘째치고요. 이제 신용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경우에 이런 고리 사체 순환 고리에 이제 노출될 수 있다. 예. 이런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울 시내 전역에 이 불법 대부와 관련된 광고 전단지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예. 그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살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끈질기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 잠복도 하고 그냥 추적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압수수색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살인적인 법정 이자율입니다. 이제 법정 이자율은 점점 이제 법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24%입니다. 그렇죠. 연 24%인데 최고 연 1,300
38%까지 받는. 아니, 근데 그런 어떻게 어떤- 이런 이자가 가능한 걸까요? 도대체. 이게 이제 돈을 사채를 한번 쓰게 되면요. 이 돈을 갚으려고 또 사채를 또 내라고 다른 합니다. 사채를. 내라고 아. 강요를 합니다. 예, 예. 그럼 그 발린 돈을 가지고 그냥 또 떼가지고 갚고. 갚아주고 이자만 내게 되고 또 예. 빌리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 헤어날 수 없는 이런 꼴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도 제가 지인 중에서 이 불법 사채와 또 거의 불법 추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참 신고를 해도 이게 근절이 잘 안 되니까 뭐 굉장히 무기력감에 빠져 있거든요. 네네. 그 당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적발하시는 건수들이 계속 이렇게 기사화되면 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위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범죄 이거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네. 요즘에 그 나름대로 이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각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도 열심히 지금 이 부분 문제되는 것들을 갖다 적발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의 이 부동산 분야가 저 직무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별도의 TF를 구성을 해서 네. 이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그만큼은 저희들이 최대 한번 수사를 해보자. 네. 그래서 저희 단에 사실은 모든 역량을 사실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해서 네. 그러니까 베테랑 수사관도 배치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TF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단장님 이거 위장전입을 어떻게 잡아냅니까? 아, 그래서 이게 참 부동산 그리고 뭐 수사 국회의원이나 자체가 뭐 장관들 예. 위장전입은 뭐 예. 뭐 그거는 뭐 표창처럼 이렇게 하나씩 다 달고 계시던데. 예. 근데 뭐 예. 꼭 이걸 이제 부동산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기보다는 예. 지금 뭐 언론에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 나온 분들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제 부동산 불법 수사는 첫 번째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전문 브로커가 예. 이 청약 통장을 이제 불법적으로 거래를 아하, 합니다. 예. 이걸 갖다 그냥 이제 불법적으로 양도를 한다든지 딴 사람 준다든지 알선을 중간에서 매겨하는 그런 경우가 예. 있고요. 그래서 혹시 뜻다방 우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모델하우스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뭐 많이 떠 있더군요. 예, 거기도. 거기 이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는 뜻다방 그러면은 이제 모델하우스 견본 옆에 이제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예. 이제 웃돈 얹어가지고 예.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불법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발 그 지역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쪽에서 형식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중개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천막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제 부동산 중개 아닌 것처럼 예. 표현이 났지만 이번에 형식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중개 한 이제 예. 사무실도 두고 이렇게 해 있는데 이제 불법이 아닌 것처럼 해놓고서는 이제 불법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런 참- 변종 이제 예. 뜻다방. 잡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장전. 위장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당첨 그 순서를 좀 당기려고 그러면은 예. 이제 부양 가족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장전입을 시켜서 이제 부양 가족수를 늘려서 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범죄고요. 이렇게 잡아내기 힘드니까 예. 뭐 잠복도 하고 네. 뭐 위장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저희가 이제 한 4가지 정도 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좀 말씀 못 드렸는데 대포 킬러라고 예. 이건 뭐냐면은 청소년 성매매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이게 예. 길거리 막 뿌려지지 예, 않습니까? 그럼 거기 나오는 이제 휴대폰 번호에 예. 이걸 갖다 통화를 못 하도록 그냥 저희가 막는 프로그램을 거. 예,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아니 근본적으로 이제 전단지가 이제 못 뿌려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무차별로 뿌려지는 거를 이제 저희 이제 수사관들이나 단속 요원들이 나가서 수급을 해왔는데 이런 예. 한계가 있었거든요. 예. 아예 그 번호 자체가 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한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2016년도인데요. 그 무속인이 구슬을 하다가 이 한강에다가 이제 소하고 돼지 같은 절단된 사체를 버린 겁니다. 충격적인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즉시 그 추적을 한 거죠. 지방 소재한 도축장하고 탐문해가지고 이제 이틀 만에 그걸 잡아냈습니다. 예. 근데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른 분들이 야, 이걸 어떻게 이틀 만에 잡았느냐. 이런 아주 이렇게 빨리 이렇게 했다는 데서 상당히 놀랐다. 저희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런 추적이 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또 2016년도 일인데, 그러니까 DNA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젓갈 있지 않습니까? 예. 국내산 젓갈에다가 중국산 젓갈 섞어서 파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찾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거 이제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 DNA 이제 분석을 통해서 예. 이 젓갈을 이제 판 일당들을 검거했고요. 이것도 샘플 조사를 할 텐데 이거 샘플로 이제 다 이제 분석을 시켰죠. 아, 조사를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6월 달에 저희들이 또 한 게 뭐냐면은 그 골프 어류를 네. 이제 위조를 해서 라벨도 바꾸고 네. 어산지 표시도 바꿔서 이게 이제 국내 최대 이제 국내 유통되는 이제 불법 이런 그 위조 네. 골프 어류의 한 80%를 유통한다고 알려져 있는 업자를 네. 이제 구속을 시켰다 예,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분명히 경찰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실제 신분은 행정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이제 범죄자를 딱 잡았는데 네네. 뭐야 당신이 경찰이야?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예. 이제 관련 업체에 여러 전과가 있는 그런 예. 분들도 우리가 나가면은 뭐 당연히 경찰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걸 들고 오면은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고정관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약 약칭으로 특사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나온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저희는 또 우리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은 그 신분증이 있거든요. 네. 이걸 딱 보여주면서 서울시 소속 경찰이다 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수사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예. 합니다. 아니 근데 뭐 특수부에서 나온 줄 알면은 협조를 더 잘해주시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측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신분을 밝히고 예. 수사를 합니다. 지금 뭐 제도적인 한계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사경이 역사는 뭐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사법 작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법률에 따라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사법 작용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뭐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 공무원들도 이제 이거 수행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잘 정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검사의 지휘를 또 받다 보니까 네. 또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네. 구도 각각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계라든지 이런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이제 협력을 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리 인력도 드리고 우리 예산도 드리고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해서 벌금 같은 거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 서울시만 해도 2017년도에 한 30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국고로 다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인력으로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수사를 했으면 그 국고로 다 들어가는 벌금의 한 일부분이라도 저희 지방자치단체 세액에 보탬이 된다면 뭐 그래 가지고 우리 특사경의 업무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인센티브 같은 데 쓰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교수님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는 뭐 자치경찰제 같은 걸 도입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걸까요? 예, 이게 그 이제 법으로 이렇게 국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국고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근데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뭐 지방세로 이렇게 돌린다든가 이런 게 또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뭐 국세하고 지방세가 지금 8대2인데 6대4로 조정을 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나와 있어서 앞으로 아마 법을 개정하고 하면서 좀 현실화되는 방법이 찾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법으로도 특수사법경찰을 운영하게 해놓고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례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활동하기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은 아예 그냥 전반적인 그 사항을 다 법으로 다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게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원래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 특사경 권한을 주고 국가 사무를 위임해서 다루는 이런 상황인데 그 운영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앞으로 좀 법이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이 민생사법경찰 또 특수 뭐 사법경찰 이렇게 얘기되는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치경찰 안에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이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현재 그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한테 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예.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미 지방 그 공무원으로서의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도입이 돼도 이대로 국가 사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자치경찰을 또 추가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자치경찰제의 그 가칭 지방자치경찰청 같은데 특별사법경찰단 내지는 과 이런 거로 유지를 해서 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이런 방법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의 각오 뭐 이런 것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 예, 정의로운 서울 이 구현을 목표로 해서 이 민생 범죄가 아예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이제 뭐 단속도 해야 됩니다, 구속도 수사도 해야 됩니다만은 예방 활동도 앞으로 강화를 해서 이런 민생 범죄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 이제 저희 수사관만으로는 가지고는 이 넓은 서울시를 이 24시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좀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 신고 앱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놓고요. 또 신고했을 경우에 뭐 상당히 한 기여가를 될 경우에는 그 포상금 제도도 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이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그리고 신영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